금감원에 그냥 민원을 했어요. 예, 저는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주식 유튜버는 위반 대상인가? 광고 게재밖에 안 해요, 유튜버들은. 일단은 발단이 된 게 청담동 주식 부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막 점프했는 뭔가 이유가 설명이 되죠. 저 오버슈팅이었거든요, 확실하게. 진짜 유사투자 자문들이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짜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인데요. 얼마 전에 6월 13일에 기사가 떴죠. 유사투자 자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것에 발맞추어서 제 유튜브 댓글에서도 조심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유사투자 자문에 대해서.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다가 저는 뭐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알아보시죠. 유사투자 자문 Financial Advisor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랄까 신한투자, 하나금융투자 이런 거는 정식 투자 자문이고요. 투자 업체고요. 그런 업체가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사업체를 차려서 투자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사 투자 자문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저도 유료 리딩방 한번 가입해 봤었거든요. 저기에 좀 설명을 해뒀으니까 뭐 나중에 보시는 것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예. 실태를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뉴스가 떴었어요. 예, 금융감독원 유사투자 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유사투자 자문업자 수 2005년 비 2.4배나 증가했답니다. 일단은 발단이 된 게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거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좀 형사 사건도 발생했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어차피 그 유사투자 자문들이나 만약에 주가의 시세 조작을 하는 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 분들이 잘 가는 곳이 코스닥이죠. 2015년부터 2.4배가 증가했대요. 보시면 저 때부터입니다. 제가 화살표 친 부분부터예요. 저 때부터 거의 2배가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막 점프했는 뭔가 이유가 설명이 되죠. 저 오버슈팅이었거든요, 확실하게. 무슨, 예, 저 때 셀트리온 특수가 좀 있긴 했는데 저 때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갔죠. 예. 그래서 오버슈팅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2.4배가 증가했대요. 그만큼 먹을 게 많았다는 거겠죠. 저렇게 상승을 많이 한 걸 보면 이분들도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주식 뻥튀기에. 근데 대놓고 언론에서 광고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적중률 80%를 기록한 자체개발 투자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럼 혼자 쓰시지. 말이 됩니까 저게? 그래서 금감원에서 보도자료를 낸 걸 보시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걸 다 읽어봤어요. 예, 다 읽어봤거든요. 예전에 유사투자 자문업이 어떤 건지도 좀 봤어요. 예, 그런 주의사항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랑 관계없으니까. 근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원래 정부 공문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목적이 이겁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예,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진입 요건을 강화한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원 탈퇴도 어렵고 연회비 관리도 안 되고 잠수를 타버리는 등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었대요. 일례로 유사투자 자문업자들 중에 비트코인을 받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비트코인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런 것 때문이에요. 연회비 환불이 안 됩니다.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이거 제가 문의했었어요, 예전에. 금감원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예. 뒤가 구린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리딩방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비트코인 받는다고 하는 곳은 가지 마세요. 예.
저는 아예 안 가는 걸 추천하는데, 난 진짜 죽었다 깨나도 나 혼자 못하겠다, 난 누군가의 뭐 지도 편달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런 거는 걸으세요 일단. 예.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결격 사유, 과태료 부과 사유 등 뭐 강화를 한대요. 영업 활동 내역 제출, 뭐 유튜브에서 할 건지, 뭐 SNS를 이용할 건지, 뭐 텔레그램을 쓸 건지, 텔레그램으로 이 인터랙션이 안 되면서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구리니까 그런 거죠. 이게 1대1 자문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텔레그램으로 일방적으로 공지하는 그 시스템을 취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때 본 업체는 유사투자 자문업도 등록 안 했대요. 예. 걔들은 제가 금감원에 찔러야겠습니다. 예. 아주 실력도 없어요, 걔네. 근데 부적격자 신속 퇴출 절차 마련, 유령 업체를 근절한답니다. 그러니까 폐업 신고를 하고도 계속 한다는 거죠. 업자 현황 체크를 원활히 개선, 이게 막 대시보드를 만든대요. 검색도 쉽게 하고 그렇게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금감원에서 이 유사투자 자문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겠대요. 이게 뭔가요? 여러분들 쭉 들어봤는데 강화될 것 같은가요? 좀, 예, 전 모르겠습니다. 예, 뭐,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제가 뭐. 그래서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나는 유사투자 자문인가? 좀 놀랬어요. 예, 그 댓글을 보고 저 놀랬습니다, 사실. 내가 유사투자 자문이었나? 일단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그냥 직장인이에요. 직장인이에요. 그냥, 예. 뭐, 돈을 받고 막 이렇게 리딩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예, 직장인. 진짜 유사투자 자문들이 들어와서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짜 유튜브에도 그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앱 깔아라, 뭐 카페로 와라, 전화를 달라, 문자를 주겠다, 이런 사람 천지입니다. 보시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공부하는 단계에서 책도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아티클도 검색 많이 하고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그런 뭐 뭐랄까 뭐 매매 전략 기법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진실이 뭐고 거짓이 뭐고 이런 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워낙 원래 사기꾼들이 말 잘하잖아요. 말 잘해서 듣다 보면 그럴싸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지능적인 사기꾼들이 뭐냐 하면 이 막 이렇게 대놓고 꼬시는 게 아닙니다. 본인에게 판단을 하게 해요. 자기는 얘기를 하고 네가 판단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을 해요. 아, 좋아, 이거는 투자할 만 하겠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는 이 본인의 똑똑함에 갇히는 겁니다. 본인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나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라는 전제가 함정입니다. 그렇게 설득이 되어서 본인이 판단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주식 리딩방에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따졌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추천하는 종목들이 막 빠지고 올라갈 기미도 안 보이고, 제가 물어봤어요. 일부러 이게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추천하신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진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막 따지니까 다들 거기 알바겠죠. 중간중간에 알바 굉장히 많대요. 아니,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돈 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러니까 아니, 돈을 내도 저분이 어떻게 다 맞추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그냥 민원을 했어요. 예, 저는 궁금한 걸 못 참거든요.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안 돼서 이렇게 그냥 온라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냥 뭐 혹시나 예, 트래킹이 될 수도 있으니까 다 가렸습니다. 처리 완료를 받았어요. 예, 굉장히 오래 걸렸죠. 예, 7월 초에 올렸는데 6월 말부터 계속 유선으로 문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답변 공개에 앞서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그 문의를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예, 제가 업무 사정상 2번의 전화 취소를 했어요. 전화가 왔는데 제가 뭐 회의를 들어가야 된다거나 급한 업무를 처리해야 될 때 전화가 와서 아,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 전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그냥 제가 문의 올린 글에 답변을 달아주시면 안 되냐라고 했습니다. 근데 2번 다 답변을 안 달아주시고 결국에는 전화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3번째 전화를 받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유선으로 안내 후 종결 처리라고 처리 내용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아직 애매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게 많고
저는 이런 프로세스, 이런 처리 방법에 대한 로직을 알거든요. 예,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 글로 남기면 흔적이 남습니다. 예. 이게 백도가 안 돼요. 그만큼 지금 이게 모호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도. 그래서 계속 판례가 발생해야지, 예, 무언가 명확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판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런 것들이 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죠. 처음부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유튜버는 위반 대상인가? 광고 게재밖에 안 해요. 유튜버들은 그나마 하는 활동이 광고 게재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가입 받아가지고 뭐 후원 받는 요런 시스템도 생겼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유튜버 한 명 있죠. 돌디라는 분이 막 그 가입해달라라는 그런 버튼을 만드는 걸 보고 제가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런 게 있구나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입니다. 그냥 광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반 대상인가? 아닙니다. 예. 직접적으로 돈을 취득해야 합니다. 가입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유튜브로 올리시면서 주식에 대한 말을 하시면서 무언가 매매 매수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돈을 받지 않는다. 절대. 광고만 올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거는. 일정 금액을 받으시려면 유사투자 자문으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건 나머지 질문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유사투자 자문으로 등록을 하셔야 돼요. 등록을 하시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본인이 매매한 종목을 올려도 되는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대요. 일단은 돈을 안 받는다는 전제가 있어요. 돈을 절대 안 받는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유튜브 댓글에서 종목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아도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올리면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 소신껏 의견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어떻고 이 종목은 어떻고 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것도 가능한가? 라고 물어봤는데 가능합니다. 예,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유튜브 댓글에서 시청자가 언급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영상으로 찍어서 그 시청자 관심 종목 같은 거죠. 다뤄도 되는가? 이건 다 제가 전화상으로 상세하게 물어봤어요. 진짜 1시간 정도 전화했거든요. 예, 뭐 그 내용을 녹음하긴 했는데 뭐 그걸 여기 깔 수는 없으니까. 예. 언급한 종목을 영상에서 다뤄도 되는가? 가능합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겠죠. 돈을 안 받으니까. 본인이 매매하지 않지만 좀 다른 거죠.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영상에서 언급해도 되는가? 예, 가능합니다. 돈을 안 받잖아요. 생방송 중에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가? 이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에서 별풍선을 받는다거나 유튜브에서 슈퍼챗을 받는다.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돈을 받는 거예요. 후원을 받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불가능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애매한데, 왜냐하면 이거는 주식 유튜버 하는 분들한테만 해당하는 거니까 뭐 그런 분들만 보겠죠. 이건 예. 사실 뭐 그냥 투자하시는 분들,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길게 얘기할게요. 예. 보고 싶은 분들이 보는 거니까. 이건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로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생방송을 켜고 주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고 있던 시청자가 감사합니다 하고 슈퍼챗을 쏘는 거예요. 별풍선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제가 각주 단 거 보이시죠? 1대1 자문은 안 됩니다. 유사투자 자문업자도 안 됩니다. 1대1 자문은. 그러니까 1대 N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1대1 자문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텔레그램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텔레그램은 답변을 안 받아도 그냥 공지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얘네가. 근데 이 후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단계 더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만약에 생방송 도중에 어떤 사람이 이 종목 어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생방송 하시는 그 방송 그 BJ가 이 종목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습니다 라고 하고, 그걸 들은 그 문의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자기 자문에 대한 소정의 그 금액을 줬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여기서 멘붕이었어요. 서로. 결국엔 애매한 겁니다. 애매하니까 하지 말래요. 예. 애매하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제가 들은 것만 전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강하게 적용하려고 하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차피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방송 할 생각도 없어요, 아직. 생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무조건 부탁드릴 거예요. 왜 그런 거 쏘지 마세요. 예.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튼 근데 그 평소에 보면 이거 받는 분들 많아요. 예, 많더라고요. 뭐 더군다나 아프리카 보면 막 별풍선 막 대놓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아무튼 예, 이거는 뭐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려면 잘 알아보세요. 예, 제가 알아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아직 사례가 없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에 대한 상담을 할 경우 막 네이버 카페, 뭐 다음 카페 이런 데서 개설해 놓고 뭐 막 글 올리고 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것들 막 상담받고 이런 게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똑같아요. 예, 돈을 안 받으면 됩니다. 그냥 친목으로 모여서 얘기한다는 개념으로 보더라고요. 이런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주식 종목을 리딩하는 경우, 예, 보통 보면 지금 여기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돈을 받고 리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유자투자 자문업 등록했겠죠. 안 하시고 하시는 거면 불법입니다. 예, 유자투자 자문업 등록 시 가능합니다. 1대1 리딩은 불가해요. 이건 뭐 아실 겁니다. 예,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1대1 리딩은 불가합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동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괜히 뭐 댓글에서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예, 1대1 카톡을 한다거나 이런 흔적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무료는 가능합니다. 예, 무료는 가능해요. 1대1 리딩이고 나발이고 무료는 가능합니다. 돈을 안 받았잖아요. 예. 별풍선 주의하세요. 예, 별풍선 슈퍼챗 주의하세요. 예, 이게 별풍선 슈퍼챗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이거 무료 아니지 않나 이렇게 공방이 오갈 수 있는 애매모호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SNS,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취매한 다음에 이걸 속여요. 내가 샀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고 매수를 유도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담동 주식 부자 같은 게 그런 케이스였잖아요. 막 어떤 종목이 막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2배가 났어요. 팔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샀다는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혹시나 뭐 샀어요라고 물어보면 안 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진짜 예전부터 유튜브나 토마토 TV 이런 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쟤네 먼저 사고 좀 추천하는 건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 내역을 까는 겁니다. 저는. 예. 제가 손절하는 게 다 드러나고 익절하는 것도 드러나고 제가 매수한 타점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개하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공개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그게 제일 답답했어요. 예. 저놈은 샀나? 미리 사놓고 이거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들어가면 설거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아무튼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물론 저는 해당 안 하겠죠, 당연히. 예. 예, 결론적으로 그냥 유료 주식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세요. 예. 생각보다 길게 했는데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예, 혼자 하세요. 혼자. 예. 돈 주고 하지 마시고. 예. 주식은 공부하시고요. 예, 읽기도 혼자 읽고 따기도 혼자 따고 그래야 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